피셨죠? 2월 3주차 수업이고요. 오늘 나갈 내용은 마찬가지로 문법인데 저번 주에 했던 거 기억나요? 설날을 많이 보내고 와서 까먹었을 수도. 자, 단어랑 관련된 이야기를 저번 주에 했습니다. 맞죠? 근데 그중에서 제가 몇 개는 나중에 할게, 다음 주에 할게 하고 넘긴 게 있어요. 그게 여기 있는 부분들입니다. 통사적인 합성어, 아마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인가 한번 과정집에 나왔을 거예요. 이것도 넘어가셨다고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이 내용이랑 그 다음에 용언의 활용이랑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복습을 했으면 알 수 있다. 일단은 볼게요. 단어의 형성, 앞에 있는 거 복습이다 얘들아. 우리가 단어에 대해서 배웠다. 독립적으로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쓸 수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단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단어가 만들어지는 과정 크게 두 가지 있다라고 했어. 단어가 그냥 다른 거랑 합쳐지지 않고 얘 자체로 존재하는 게 있다. 자, 수연아, 이런 걸 무슨 어라고 할까? 혼자. 무슨 어? 단일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근 하나, 설마 어근 모르는 사람 없겠지? 말의 뿌리라고 해서 어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근이라고 했으면 단일어 하나만 있는 거를 이야기하겠죠. 단일어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반대로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친구가 있다. 솔빈아, 이런 걸 뭐라고 할까?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거야. 무슨 어야? 합치다는 말을 두 글자로 바꿔봐. 합성어라고 얘기합니다. 봐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단일어와 하나는 합성어입니다. 단일어는 종류가 없겠죠. 왜? 그 자체로만 있으면 되니까. 봐요. 얘는 어근 하나만 있으면 존재 가능한 친구들입니다. 그럼 봤을 때 바다, 나무, 가다, 푸르다. 얘는 단어를 끊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 자체로 이미 혼자 쓸 수 있는 친구들이야. 이런 애들이 단일어라고 하는 거고요. 자, 반대로 합성어에서는 그 내부 내용에 따라 가지고 내용을 나눌 수가 있다. 자, 어근 플러스 어근, 뿌리 플러스 뿌리로 되어 있는 거. 자, 태영아 기억날까요? 이런 걸 뭐라고 할까요? 아, 미안해. 자, 선생님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합성어가 너무 빨리 나왔다. 자, 합성어가 여기 이거 들어가는 거고 얘가 복합어죠. 복합어라고 쓸게요. 복합어. 복합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를 우리가 복합어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어근 플러스 어근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합성어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합성어가 있는 거죠. 두 개가 합쳐져 있는 합성어가 있고요. 자, 그래서 어근 플러스 어근이야. 얘네들은 따로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친구들로 나뉘어진다는 얘기야. 뭔 얘기냐? 국 플러스 밥이죠. 혼자 따로 둘 다 쓸 수 있죠. 국, 밥. 오케이? 그 다음에 앞 플러스 뒤, 돌 플러스 다리입니다. 앞 플러스 뒤, 돌 플러스 다리. 얘네들이 각각 혼자 쓸 수 있는 어근이다 이 뜻이에요. 반대로 자, 접사 어근, 어근 접사 위치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혹은 접사가 두 개나 있을 수가 있죠. 접사가 들어가 있는 거를 지호야 뭐라고 할까? 저번 주에 했어. 무슨 어라고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생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정도 알아야 돼. 몇 주째야 지금? 자, 합성어하고 파생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생어의 경우 접사가 들어가 있는 걸 파생어라고 얘기합니다. 접사 뭔지 기억나시죠? 어디에 붙어가지고 특정한 뜻을 더해주는 것을 우리가 접사라고 얘기했다. 근데 그 접사의 위치가 만약에 앞에 왔어, 태영아. 그러면 뭐라고 할까? 접두사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 경우엔 사실 얘가 접두사란 얘기죠. 앞에 왔을 때 접두사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뒤에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 접미사라고 얘기합니다. 꼬리 미자를 써가지고 접미사라고 얘기했죠? 물론 접사가 앞뒤로 두 개 다 올 수도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맨손 햇밤 끊어줄 수 있죠. 어디서 끊어? 맨손 햇밤 여기서 끊어줍니다. 두 글자짜리니까 어렵진 않죠? 여기서 맨손 햇밤에서 중요한 의미는 손이야 맨이야 얘들아. 손이지. 그게 어근이야. 그리고 거기에 부차적으로 붙어있는 친구 특정한 뜻을 더해줘. 아무것도 없는 맨들맨들한 이런 의미 가지고 있어. 뭐야? 이게 접사지. 근데 위치상 앞에 왔으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접두사라고 한다고. 이해되는 거지 지금? 그 다음에 햇밤, 밤이 중요하겠죠? 햇은 올해 처음 나왔다는 거죠. 올해 나온 거. 그래서 뭐야? 특정한 뜻을 더해주는 접두사가 앞에 붙어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날개, 놀이 이런 친구들이 있다. 자, 그럼 원래 원형을 생각해보자. 날개에서 중요한 건 날다라는 거지. 놀이에서 주는 건 노는 거야. 중요한 건 노는 거야. 그지? 근데 얘네들의 원래 형태 날다, 날고, 나니, 날아서
날다가 기본 형태죠. 놀다, 노니, 놀고, 놀아서. 놀다가 기본 형태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 따지면 어근이자 여기선 어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용언이니까요. 그래서 뒤에 개하고 이가 붙었는데 이 친구들이 뭘까? 접미사가 되는 거야. 봐요. 개, 뭐뭐 하는 도구란 뜻이고요. 이도 마찬가지. 뭐 하는 도구란 뜻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붙어서 최종적으로는 명사가 된 겁니다. 이거는 복습하는 건데 뒤에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할게요. 그 다음에 접사, 어근, 접사도 가능하다고 했어. 이거 봐봐. 헛발질이지. 그러니까 발을 이렇게 했는데 잘못 디딘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헛 끊어주고 발음이 있지? 끊어주고. 그러면 여기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헛이야, 발이야, 질이야? 얘들아. 헛발. 발로 하는 거 아니야? 발로 하는 거 아니야? 발이 제일 중요해요. 얘가 어근이에요. 그러면 헛은 뭔가 헛돌다, 뭔가 잘못됐다,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갔다 했을 때 헛이야. 그러니까 얘가 앞에 왔으니까 접두사가 되는 거죠. 헛 혼자 쓸 수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앞에 오는 거 접두사고요. 그 뒤에 따라오는 거 질, 뭐뭐 하는 행위야. 장난질, 이런 것들, 수작질 할 때 질이야. 그래서 얘는 뒤에 따라오는 거라고 해서 접미사, 질 혼자 쓸 수 없잖아요. 그죠? 퀄리티의 질이랑 다른 의미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단어의 형성은 이런 거다라는 복습을 한 거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언급할 것은 합성어입니다. 얘들아, 합성어 뭐 플러스 뭐가 합성어라고요? 뭐 플러스 뭐가 합성어라고? 어근 플러스 어근이 합성어란 얘기했다. 자, 근데 이 합성어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종류냐? 국어에 일단 쓸게요. 일반적인 구조와의 일치 여부에 따른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 일반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일반적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 평범하다는 얘기야. 보통이란 얘기인데 그 보통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에 부합하는 게 있고 부합하지 않는 게 있어. 근데 일단 명칭부터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위에 있는 거 일반적인 배열에 부합한다부터 먼저 쓸게. 다시. 일반적인 배열에 부합한다. 일반적인 단어 배열에 부합한다는 애가 있어요. 걔가 일반적이다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뭐라고 하냐. 원래는 문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인 문장 구조에 부합한다라고 해서 통사적 합성어라고 얘기한다. 쉽게 얘기하면 얘가 원래 맞는 친구인 거야. 원래 이렇게 써야 돼. 통사적 합성어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요. 반대로 일반적인 단어 배열에 뭐 하지 않는 친구들? 부합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 다시 일반적인 단어 배열에 부합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말은 똑같아요. 일반적이냐, 일반적이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그러면 얘는 통사에다가 아니다 빗자를 비춰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이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얘기합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조금 어려워요. 자, 근데 저번 주에 일부러 이 내용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먼저 한 거야. 봐봐. 일반적인 단어 배열이라는 건 이런 종류들이 있대. 근데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시험에도 그렇게 안 나와요. 여러분들 분석을 하셔야 돼요. 자, 봐봐. 얘들아, 명사 뒤에 명사 오는 거 이상해 안 이상해? 똑같은 애들 붙어 있는 거니까 별로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애들이야. 잡아. 그 다음에 명사 뒤에 용언 오는 거 별로 안 이상하지. 왜? 문장 구조가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솔빈이가 본다 라고 했을 때 솔빈이라고 하는 명사 뒤에 조사 붙고 본다 용언이 온 거잖아요. 일반적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용언 연결형 용언의 어간. 용언하고 용언도 비슷한 친구들이야. 같이 붙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명사 똑같이. 그리고 여기서부터 사실 이게 중요해. 1, 2, 3은 당연한 얘기고 4번, 5번이 중요합니다. 봐요. 저번 주에 했어. 너희들이 방금 채웠어. 체언이 있지. 말에서 중심이 되는 친구들, 문장의 중심이 되는 친구들. 체언에, 지호야, 체언에 뭐뭐뭐 있어? 명사, 대명사, 수사 있어. 체언이 있지? 근데 그 체언을 수식해주는 게 있어, 솔빈아. 뭐라고 하지? 무슨 사라고 했을 때? 관형사라고 하지. 봐봐, 그럼 얘들아. 관형사 혹은 관형사형 어미 왔을 때 명사가 뒤에 오는 건 당연해, 안 당연해? 당연하지. 명사는 체언이잖아. 체언은 당연히 누구의 수식을 받아야 돼? 관형사의 수식을 받아야 돼. 일반적이야. 이게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거야. 마찬가지야. 자, 용언이 있어요. 자, 수연아. 용언의 종류 두 가지 뭐 있어? 동사, 형용사 있지. 용언 꾸며주는 걸 뭐라고 얘기하지?
부사. 그치? 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부사가 용언 끊어주는 거 당연한 거야. 봐봐. 그래서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통사적인 합성어를 하는 건 뭐냐면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어순 혹은 수식하는 순서를 지키는 친구들이야. 이해되세요? 되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사실 제가 몇 개는 굳이 안 할 거고요. 별표 쳐져 있는 친구들만 한번 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제 시험에도 이런 걸 물어보는 거 잘 안 나와가지고 그래요. 중요한 거 위주로만. 그래서 별표한 거 위주로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용언의 관형사형 플러스 명사가 있어. 그 다음에 용언의 연결형 플러스 용언의 어간이 있어. 이런 친구도 해볼게. 좀 어려운가? 그럼 위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하나 하고 두 번째 거 해볼게. 자, 봐봐 얘들아. 저번 주에 내가 관형사 중에 성상관형사 종류 3가지 정도는 외워놔라고 한 게 있어. 뭐 있을까? 옛, 새, 헌. 기억나시나요? 방금 썼잖아요? 봐봐요. 새해, 첫사랑. 제가 이렇게 끊어줬습니다. 그러면 일단 생각해봐. 해라고 하는 원래의 형태가 있지? 근데 어떤 해야? 새로운 해야. 그지? 그 다음에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야? 첫사랑이야. 그러면 해라고 했을 때 지금부터 좀 빨간색을 체크하는 친구들 어근이에요. 해하고 사랑 같은 친구들이 뭐예요? 어근이에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러면 그 앞에 있는데 다른 애가 붙었는데 걔가 어근이냐? 아니요. 새랑 첫은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위치가 앞에 왔잖아. 따지면 얘네들이 뭐라고 할 수 있냐? 앞에 와서 뒤에 있는 친구들을 꾸며주는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봐봐. 근데 옛, 새, 헌 우리 외웠는데 이 새라고 하는 친구가 뭐였지? 관형사야. 그지? 봐봐. 관형사야. 첫도 마찬가지야. 뭔가의 첫 번째 할 때 첫이야. 첫사랑, 첫 번째 의미를 가지고 있어. 얘도 마찬가지로 뭘까? 그냥 이렇게만 쓸게요. 관형사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명사 앞에 관형사가 온 거야. 당연해, 안 당연해? 당연해. 이런 걸 우리가 무슨적 합성어라고 얘기하는데 당연한 거. 무슨적 합성어라고 얘기하는데? 통사적 합성어라고 얘기하는데. 이해되지?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저번 주에 살짝 언급하다 만 게 있어요. 할 수 있나 모르겠네요. 자, 근데 이 친구들은 관형사가 아닌 친구들이야. 잘 생각해봐, 얘들아. 끊어볼게. 작은 형 어디서 끊으면 되니? 작은 에서 끊으면 돼. 어린이 어디서 끊으면 돼? 어린 사람이란 뜻이잖아. 이 사람 할 때. 봐봐. 어린애에서 끊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끊었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친구들 생각해봐요. 형하고, 어쨌든 사람이잖아. 형하고 어떤 사람 가리키는 거야. 얘가 중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이런 친구들을 지호야 뭐라고 하는데? 말의 뿌리가 된다고 해서 이런 친구들이 뭐야? 어근이지. 자, 그러면 그 앞에 붙어있는 친구들이 뭔가 생각해보자. 자, 어근이야. 특히 얘네들의 품사, 형이나 이나 어쨌든 둘 다 명사죠. 체언이죠. 그럼 앞에 뭐 와야 된다 그랬죠? 관형사죠. 근데 이상하잖아. 봐봐. 앞에 있는 친구들이 왔어. 작다하고 어리다라고 하는 게 왔어. 근데 생각해봐요. 수연아, 작다 품사 뭐예요? 동사? 작은 상태인 거야. 형용사야. 마찬가지로 태용아, 어리다라고 하는 건 뭐야? 어린 상태야. 형용사야. 자, 그럼 얘들아. 자, 작다랑 어리다는 둘 다 형용사야. 형용사는 용언이야. 용언은 수식을 하는 애야, 받는 애야? 받는 애지. 누구한테? 부사한테. 부사한테 받는 애인데 얘가 어떻게 다른 애를 수식할 수 있어요? 얘가 도와주는 친구가 있다 그랬죠. 봐봐요. 여기서 이렇게 해줄 건데 작은 형에서 작 플러스 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에서 어리다가 있을 거란 말이야. 거기에 니은이 붙어있는 형태야 지금. 자, 그러면 얘가 관형사가 아닌데 체언을 꾸미게끔 했으니까 적어도 관형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뭐 해주는 친구들?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겠다. 근데 도와주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었냐? 제가 저번 주에 기억하라고 했는데 기억나요? 자, 용언 친구는 어미야, 조사야? 다시 용언의 구성을 물어볼게. 용언의 구성에서 중요한 부분, 용언 활용 시에 바뀌지 않는 부분을 말의 줄기라고 얘기해서 솔빈아 혹시 뭐라고 하는지 기억하니? 줄기. 간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뒤에 따라오는 걸 태영아 뭐라고 하지? 어미라고 해요. 자, 그럼 당연히 용언의 친구는 조사일까 어미일까? 어미야. 당연히 어미야.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들 은하고 니은 있죠. 얘네들은 관형사가 아닌 친구들 관형사인 것처럼 만들어준 어미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의 명칭을 붙이면 뭐였을까? 관형, 사형, 뭐가 된다? 어미가 된다. 아시죠? 예. 그러면 얘는 용언이니까. 근데 용언이 무슨 역할 하고 싶대더라? 관형사 역할 하고 싶대.
그치? 도와주는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용언 친구 누구야? 어미야. 그러니까 어미가 같이 와서 얘가 관영어 역할을 하게 도와준 거야. 내 말 이해되니? 되니?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어. 이런 식으로 작은 형, 어린이 이런 식으로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 있으면 자연스러운 거야. 이해돼? 어쨌든 관형어 역할을 하게 되었으니까. 돼? 나머지 해볼게. 용언의 연결형, 용언의 어간. 뭐 이건 어려운 건 없습니다. 끊어줄게요. 돌아, 끊고 가다. 찾아, 끊고 보다.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각자 의미가 있죠. 돌다, 가다, 찾다, 보다. 각각의 의미가 있는 용언들입니다. 걔네들이 연결되어서 올 수 있어. 어떤 친구? 연결해주는 친구. 아, 나, 같은 친구들이 왔어요. 걔들이 연결형이야. 이렇게 붙어있을 때는 일반적이란 얘기야. 선생님 말 이해되니? 그래서 통사적 합성어는 일반적인 거야. 체언 앞에 관형사 혹은 관형사형 어미가 들어간 친구들이 오는 거, 혹은 용언 앞에 부사나 부사형 어미가 들어간 친구들이 오면 되겠지. 그런 애들을 우리가 통사적 합성어라고 해. 내가 앞에서 길게 얘기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통사를 물어볼까 비통사를 물어볼까? 비통사를 물어보지 않을까? 좀 특이한 친구들을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앞에 있는 거는 이걸 하기 위한 빌드업이에요. 자, 볼게요. 자, 얘는 벌써부터 이상하다는 게 감이 온다. 이 중에서도 몇 개가 위주로 나와? 첫 번째 별표. 용언 플러스 체언. 벌써 이상하죠? 왜요? 용언하고 체언은 수식을 받는 애야, 하는 애야? 원래 둘 다 받는 애야. 받는 애인데 이렇게 연속해서 올 수 없다고요.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용언의 어간 플러스 어간. 이 경우는 앞에 있는 이 친구랑 달라요. 연결형이 없이 바로 오면 안 되는데 바로 온 친구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별표. 부사 플러스 체언. 벌써 이상하죠? 자, 체언 수식해주는 친구 아까 누구라고요? 지호야 누구라고? 관형사지. 근데 부사가 왔잖아. 그게 이상하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게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것도 가끔 나와요. 가끔. 자, 서술어 플러스 목적어, 서술어 플러스 부사어. 이건 뭐가 문제인가요? 우리 중3 때 한 거라서 내가 사실 건너뛴 것도 있어. 우리 문장의 기본적인, 한국어에서 문장의 기본적인 순서는 주어, 그 다음에 뭐야? 목적어, 서술어야. 그치? 나는 너를 사랑한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잖아. 근데 위치가 서술어가 앞에 왔다는 거야. 서술어가 아예 앞에 와버렸다는 거야. 그쵸? 이런 친구들이 비통사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얘네들을 정리하는 게 좀 더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용언의 어간 뒤에 바로 체언이 오는 경우. 자, 봐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 선생님, 앞에 있는 친구도 통사할 때 용언의 관형사형 오고 명사 왔어요. 얘도 용언 오고 체언 왔으면 얘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얘는 관형사형 어미를 살려준 거고, 얘는 생략해버렸어. 다시. 용언의 어간 뒤에 체언이 바로 왔다는 건 관형사형 어미를 생략했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 예시를 통해서 볼게요. 자, 봅시다. 저 플러스 칼이고요. 더 플러스 밥입니다. 끊어줄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접칼 중에 중요한 거 접이야 칼이야 얘들아. 칼이지? 그럼 얘가 어디란 뜻이야? 덥이랑 밥 중에 중요한 거 덥이야 밥이야. 밥이지.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 여기 뒤에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떤 거냐? 접은 칼과 덮은 밥. 이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봐봐. 근데 얘가 얘를 갖다가 지금 따지면 수식해주고 있어. 접은 칼, 덮은 밥. 수식해주고 있는 친구들이야. 근데 문제가 있다? 접다. 기본형은 다를 붙여보시면 돼요. 접다가 있다, 덮다가 있다. 접다, 덮다 둘 다 품사 뭐야 얘들아? 접는 거, 덮는 거 움직임 있잖아. 동사잖아. 봐봐. 그러면 동사야. 용언이 뭐를 수식할 수 없어? 체언을 수식할 수는 없어. 바로 수식하는 건 안 되지. 근데 아까 위에 있는 친구처럼 작은 형, 어린이처럼 뭐를 붙이면 돼? 은는과 같은 관형사형 어미를 붙이면 가능은 해. 근데 문제가 있어. 얘는 관형사형 어미가 겉으로 보이니? 안 보이잖아. 봐봐. 접칼에서 여긴 사실 뭐가 들어가야 돼? 접은 칼인 거야. 관형사형 어미, 은이 붙어야 돼. 아니면 덮은 밥. 이런 식으로 관형사형 어미가 붙었어야 돼. 이런 식의 친구들이 바로 관형사형 어미야. 이 관형사형 어미가 없으면 바로 오면 된다 안 된다? 원래는 안 되는 거니까 어색하다는 얘기야. 즉 얘는 겉으로 봤을 때는 용언 뒤에 바로 체언이 오니까, 용언 뒤에 바로 체언이 오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얘기야. 말 이해돼요? 돼요? 관형사형 어미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길게 한 거야. 마찬가지야. 용언의 어간 사이에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되냐? 연결형 어미가 있어야 돼. 연결 어미가 있어야 돼. 아까 아 같은 친구들,
볼게요. 자, 여닫다. 여닫다의 의미는 뭐야? 열고 닫다 이 뜻이야. 그러면 끊어주는 게 어디서 끊어? 열고 닫다야. 선생님 말 이해되니? 여닫다. 그 다음에 검푸르다. 검고 푸르다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원래 있는 형태를 생각해봤을 때 열고, 여기 리을이 탈락된 거야. 열고 닫다에서 리을이 탈락해서 여닫다가 된 거고, 검고 푸르다. 이 고라고 하는 연결 어미가 생략이 된 거지. 이런 경우에 어색하다는 얘기야. 연결 어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오케이? 자, 세 번째. 이건 진짜 말이 안 되지. 부사 플러스 체언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뭐가 원래 부사는 용어를 수식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체언을 수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사가 체언을 수식해서 이상하대. 그럼 보자. 산들 끊고 바람. 척척 박사. 붓을 선생님 부사인 거 잘 모르겠어요. 헷갈리시면 몇 개를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바람이 산들산들 분다 이렇게 우리가 씁니다. 불다라는 걸 꾸며주죠. 얘는 부사는 얘기예요. 불다가 용언이니까. 그 다음에 척척 박사. 그 아이는 뭐든지 척척 해낸다. 어떻게 해내? 척척 해내는 거죠. 해내다가 동사니까 용언 수식하는 부사란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비가 어떻게 와? 부슬부슬 내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리다 용언이죠. 부슬부슬 용언을 꾸며주니까 얘도 부사야. 이런 친구들. 이 체언을 바로 이렇게 수식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야. 그게 비동사란 얘기야. 이해되지? 그 다음에 이거는 잘 안 나오지만 몇 개의 예문을 알아두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몇 개 안 나와갖고. 자, 아까 서술어 목적어, 서술어 부사어가 일반적인 우리나라 배열에서는 맞지 않는다라고 했어. 원래 일반적인 배열이면 뭐가 먼저 와야 돼? 첫 번째 글자만 쓸게. 목적어가 먼저 오고 그 뒤에 서술어가 와야겠지. 반대도 마찬가지야. 부사어가 먼저 오고 그 뒤에 뭐가 와야 돼? 서술어가 와야 되겠지, 그치? 바로 볼게요. 자, 그러면 독서, 등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를까봐 한자 써놨어요. 자, 책 서자에다가 읽을 독이야. 그러면 봐봐. 이걸 그대로 읽었을 때 읽다 책을 인 거잖아. 그러면 원래는 뭐가 맞아? 서독이 맞다는 얘기야. 책을 읽다가 맞다는 얘기야. 마찬가지야. 등산, 오를 등에다가 매산이잖아. 오르다 산을. 이게 아니라 산에 오르다 이렇게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뒤가 원래 바뀌었어야 맞는 친구들이 비동사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제가 아까 별표 쳐드린 친구들,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거나 용언이 바로 체언을 수식하는 그런 친구들이 잘 나옵니다. 이해되세요? 이런 걸 비동사, 위에 있는 일반적인 친구들을 통사라고 얘기하는 거다. 됐나요? 됐나요? 기억 한번 해두시고요. 자, 뒤에 있는 단어의 형성은 그 저번 주에 남아줬던 페이지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어렵진 않아. 어렵진 않고 근데 시험에는 잘 나오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관계에 따른 분류입니다. 위에는 외우지 마세요. 자, 이해하세요? 예시 보고 바로 생각해 볼게. 단어는 그 의미에 따라서 순서를 분류해서 나눠볼 수가 있어. 계열 관계라고 했잖아. 얘들아, 봐봐. 이하고 치하는 어떤 말이야? 비슷한 말이지. 그지? 그걸 좀 어렵게 얘기했냐. 친구랑 동무 비슷한 말이지. 죽다랑 돌아가다, 돌아가시다라고 얘기하잖아. 비슷한 말이죠.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할까? 비슷한 단어의 관계. 유사하다?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유의관계라고 하는 거죠. 유의관계. 그죠? 반대로 참하고 거짓. 반대죠? 진짜 쉽다, 어렵다. 부모, 자식. 반대죠? 이렇게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눈치껏 얘들아 무슨 관계라고 할까? 반대의 의미. 반의 관계라고 하겠죠. 그렇죠? 반의 관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조금 볼게요. 생물, 동물, 공룡, 초식 공룡, 뭐 트리케라토스 이렇게 있어. 점점점 큰 범주에서 어떻게 가고 있니? 작은 범주로 이렇게 따지면 좁아들고 있죠. 큰 범주에서 이런 걸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줄어들었다. 큰 게 위에 있는 거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상하 관계라고 합니다. 이건 뭐 어렵진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 보통 부속품 같은 거 얘기할 때 부속품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자동차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 엔진, 범퍼, 뭐 헤드라이트 뭐 이런 애들이 있겠지. 그 앞에 있는 애들을 구성해주는 관계 부분하고 뭐 전체의 관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선생님이 시험에 나온다고 하는 건 두 번째 친구예요. 의미의 복합관계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고전문학 1학기 때 시험범위 나오거든요. 그때 할 때도, 문학 할 때도 언급되는 표현이에요. 고전문학에서 많이 쓰는 수법이 있어요. 자, 일단 말을 정확히 이해해봐. 똑같은 음을 가지고 있어. 똑같은 단어인데 그 의미가 다른 거야. 다시. 똑같은 음이란 뜻이야. 동음, 똑같은 음. 겉으로 봐서 똑같이 생겼다. 근데 그 뭐가 다르냐? 그 안에 있는 의미가 다르다. 다를 이자를 써가지고 의미가 다르다. 동음, 이, 의, 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맨날 애들이 뭐 동음, 의, 이, 어 막 이렇게 쓴다. 아니야. 동음, 이, 의, 어라고 얘기합니다. 얘는요. 형태는 같으나 겉으로 보이는 형태는 동일하나 뭐가 다르다? 그 뜻이 다른 친구들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 근데 너희들이 이 동음의어하고 뭐로 헷갈리냐? 얘를 헷갈려요. 두 번째, 다의어 관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의어 관계는 의미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이상,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 단어들의 의미들 사이의 관계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솔직히 얘는 사전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더 빨라요. 자, 밑에 사전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배를 가지고 왔다. 근데 내가 배라고 얘기했을 때 얘들아 사전 보지 말고 선생님 봐. 자, 배라고 하는 거 일단 솔빈아 어떤 배가 있어? 신체 부위 배가 있지. 이 배가 있어. 복부가 있다. 소연아, 다른 배도 있지. 어떤 배 있지? 무슨 배? 먹는 배. 페어도 있잖아. 그 배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태영아 어떤 배도 있을까? 타는 배, 통통배도 있잖아. 자, 그리고 지호야 하나 더 있을 수 있어. 수학에서 쓰는 거. 몇 배, 두 배, 세 배. 배수할 때 배가 있지. 봐봐. 그러면 배라고 하는 단어는 한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뜻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최소 몇 개야? 최소 4개야. 그러면 봐봐. 이런 거를 사전에서는 배 1, 배 2, 배 3, 배 4, 뭐 배 8, 뭐 이렇게 나와 있어. 다른 뜻도 되게 많아. 근데 그 얘네들의 관계, 선생님이 흰색으로 체크한 이 친구들의 관계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같아요? 완전 다르죠? 먹는 배랑 타는 배랑 사람 배가 같을 리가 없잖아. 얘네들은 형태는 똑같이 생겼는데 그 의미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배 1, 뭐 배 2, 배 3, 배 8 이런 친구들의 관계를 동음의어라고 할까? 다이어라고 할까? 동음이요. 의미가 다른 친구들이야. 그래서 봐봐. 이런 걸 우리가 동음, 이, 의, 어 관계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다이어는 뭐냐? 헷갈릴 수가 있다. 자, 다이어는 그럼 뭘까? 뜻이 제일 많은 친구로 해볼게요. 1번 배예요. 자, 아까 얘기했던 복부예요. 배예요. 근데 가끔 이런 표현 한다? 그 수학 선생님 쓰실지 모르겠어요. 자, 이 도형의 이름은 원기둥. 이죠? 자, 갑자기 초등학생. 자, 원기둥인데 가끔 가다가 조금 나이 있으신 수학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해. 얘들아, 원기둥의 가운데를 봐봐.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원기둥의 가운데 부분을 봐봐. 말고 가운데 부분 말고 배 부분을 봐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선생님들이 종종 계세요. 저는 있었어요. 이 배라는 게 뭐냐면 어떤 물체가 있었을 때 그 가운데쯤 을 배라고 얘기하는 거야. 인간이랑 좀 비슷하게. 봐봐. 그래서 여기는 이런 부분이야. 3번이야. 긴 물건, 원통형, 원기둥이죠. 거기 가운데에 볼록한 부분을 뭐 배라고 얘기한대요. 그 다음에 다른 의미 2번. 동물에서 머리, 가슴, 배 할 때 그 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의 뭐 전체, 인간이나 동물 전체에 해당되는 그런 배 부위가 있어. 그럼 봐봐. 선생님이 이야기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건 사실 1번, 2번이야. 사람 배 혹은 동물 배지. 근데 이거는 무생물이긴 한데 어쨌든 이 배도 사람이랑 비슷하게 가운데 있는 거 아니야? 뜻이 아까 얘기했던 1번, 2번, 3번, 8번처럼 완전 달라? 완전 달라? 그건 아니지. 조금 그래도 연관성을 찾을 수가 있지. 아, 신체 부위, 어떤 부위 중에 어디에 있는 거? 가운데에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야. 지연아, 네 자리 여기야. 가운데에 있는 거를 얘기한다. 그러면 얘는 하나의 큰 단어의 의미에서 그 세부적인 의미가 나눠진 거야. 하나의 단어인데 그 의미가 뭐가 있어? 여러 개가 있어. 이런 경우. 배에 여기 얘기하는 거야. 1번, 2번, 3번. 이런 친구들은 서로 그래도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니까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 의미가 다양하다고 뭐라고요? 다이어. 그치? 이렇게 구분하는 건데요. 시험에는 동임의어가 조금 더 자주 나와요. 아무래도. 왜냐면 다이어의 뜻을 너네가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보통 동임의어로 나오죠. 이래서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잠깐 쉰 거고 뒤에 있는 의미 변화의 유형은 어차피 중세국어 할 때 다시 할 거거든요. 그때 다시 볼게요. 얘는 넘어가요. 나중에 채울게요. 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다음에 넘어와서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입니다. 찾았어요? 자, 불규칙 활용, 규칙 활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말이 나왔다. 활용이란 표현을 저번 주에도 우리가 사용을 했는데 내가 단어 중에서 활용하는 친구가 있다고 했지. 어떤 친구가 활용하지? 동사랑 형용사가 활용을 하죠. 다른 말로, 그치? 용언이 활용을 한다는 얘기였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활용이 바로 용언 활용입니다. 그러면요. 자, 용언 활용에는 규칙적으로 활용하는 친구가 있고 규칙적이지 않게 불규칙하게 활용하는 친구들이 있다 이거예요. 생각해봐. 규칙이 어려울까? 불규칙이 어려울까? 불규칙이 어렵겠지? 아무래도 규칙 몇 개 있지도 않아요. 자, 봐봐요. 규칙 활용은 다시 뭐가 활용할 때? 용언이 활용할 때 뭐가 어간과 어미의 기본 형태가 뭐 되는 거야? 유지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봐봐. 용언 활용 시에 어간, 어미 기본 형태가 유지된다라는 건 우리가 저번 주에 썼던 먹다나 쓰다나 뭐 이런 걸로 얘기할 수 있어요. 특히 먹다로. 먹, 다, 고, 니, 고쳐봤을 때 형태 똑같죠? 계속 먹이죠? 계속 형태 똑같은 다고, 니어죠? 그죠? 어간, 어미 형태가 유지되는 거야. 근데 이런 경우가 1번의 경우야. 규칙 활용의 1번. 근데 다른 경우가 있어. 그 다른 경우를 얘기할 거야. 얘는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사실 규칙 활용에 들어가긴 하지만 당연한 얘기고요. 2번에 얘기하려고 이거 가져온 거야. 봐봐. 형태가 변해도 그 현상을 규칙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을 때 규칙 활용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여기 잠깐 기억하는지 볼게. 용언 활용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을 뭐라고 했을까요? 다시 용언의 활용 중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얘들아 뭐라고 하니? 말의 줄기 간이라고 하지. 그럼 변하는 부분을 뭐라고 해? 어미라고 하지. 그러면 여기서 말의 의미는 형태가 변하는 건 원래는 어미는 형태가 변하는 게 당연한 거야. 용언 활용 시에 변하는 부분이잖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형태가 변하는 게 뭐냐면 어간이 변한다 이거야. 어간이. 봐봐. 어간의 형태는 선생님 이상해요. 어간의 정의가 뭐예요? 원래 용언 활용 시에 변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변할 수도 있어요? 변할 수도 있어요. 기본 형태는 조금 유지한 채로. 그래서 그 변하는데 변하지만 그게 규칙성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규칙 활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봐요. 그러면은 얘는 예시를 가지고 할게요. 어간이 변화하는 건데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자. 자, 리을 탈락. 솔직히 얘는 이 조건들을 외우면 좋아. 외우면 좋지만 외우기 이전에 이 종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시를 보고 이거 리을 탈락, 이거 의 탈락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외우는 건 이후의 일이고 얘네들의 명칭부터 먼저 인지를 해두고 어떤 애인지만 알아두세요. 자, 봐봐요. 리을 탈락은 말 그대로 용언 어간에 있던 리을이 니, 느냐, 니입니다. 시, 오 등등을 만나서 리을이 탈락된다는 얘기예요. 예시를 볼게요. 우리는 모국어 화자라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보시면 돼요. 자, 울다, 울고, 우니. 내가 하는 거 그대로 해더라. 용언 활용 시 할 때 내가 뭘 붙여보라고? 다곤이어 붙여보라 그랬지. 울다, 울고, 우니, 그럼 바뀌는 애가 있어. 어떤 경우에? 니라는 애가 붙었을 때 우리 울니라고 얘기 안 해. 너 왜 울니라고 하니? 아니지. 봐봐. 너 왜 우니? 이렇게 얘기하잖아. 리을이 날아간다고요. 이런 경우가 리을 탈락인 거야. 이해돼? 그럼 다시 물어볼게. 어간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지. 근데 규칙적으로 니, 느냐, 비읍시다, 시, 오 일 때만 바뀐다는 얘기야. 그래서 규칙 활용이야. 오케이? 이런 애들이 있고요. 다시 바람이 불다겠죠. 불, 해봐. 불, 다, 불, 고, 부, 니, 불, 어제. 그러면 부, 니가 또 문제네. 그죠? 니 왔을 때 뭐가 되는 거야? 분이. 제 말 이해되시죠? 예. 이런 식으로 가는 친구들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리을 탈락. 리을 탈락하니까 리을 탈락이라고 하겠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 탈락. 사실 진짜 눈치가 빠르다면 리을 탈락, 의 탈락 어디서 들어봤는데 하면 더 좋아. 언제 했을까요? 제가 한 2주 전에 음운 변동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음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자음 모음이 음운이잖아. 그 음운이 바뀌는 거, 발음상에서 바뀌는 거, 4가지 종류 있다고 했는데 기억하는데 볼까? 어떤 애가 어떤 애로 바뀌는 거? 교체. 어떤 애가 있었는데 사라지는 거? 탈락. 어떤 애랑 어떤 애랑 만나서 줄어드는 거? 축약.
어떤 애가 갑자기 추가되는 거? 첨가가 있었습니다. 앞에 있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거는 탈락이라고 하는 의문 변동 현상에 들어가는 친구들이었어요. 리을 탈락, 의 탈락. 기억 안 나면 선생님이랑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리을 탈락하고 의 탈락은 표기에도 반영되는 친구들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너 나랑 공부한 거 거기에 보면 나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얘는요. 자, 용언어간 의가 탈락되는 경우야. 얘는 표기에 반영한다. 자, 볼게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죠. 따르다, 따르고, 따르니, 따라. 따르라, 따라라 하잖아. 그치? 얘는 뭐야? 의하고 아가 만났을 때 뭐가 날라가? 의가 날아가는 친구들이야. 그럼 어떻게 줄어? 따라야. 맞지? 자, 두 번째. 시험을 치르다. 자, 뭐 이 큰 일을 치르다 할 때 치르다가 있어요. 치르다, 치르고, 얘들아 나만 하면 어떡해. 치르니, 치르어, 치러. 자, 치러라고 얘기하죠. 시험을 치러가. 그죠? 의 탈락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자, 해볼게요. 크다, 크고, 크니, 크어? 허겠지? 의가 날라가잖아. 이런 애들을 무슨 탈락이라고 하는 거야? 의 탈락이라고 하는 거야. 괜찮아? 이런 애들을 우리가 규칙 활용이라고 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얘는 뭐가 변해요? 어간이 바뀌죠. 리을이 바뀌든 뭐 의가 날아가든 뭐 날아가죠? 날아가는데 그 현상을 뭘로 분석할 수 있어? 규칙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규칙 활용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이해되세요? 규칙 활용. 오케이. 여기까지는 괜찮아. 응 변동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근데 불규칙 활용이 있다. 다음 주 넘어갈게요. 불규칙 활용 막 쭉 있어요. 근데 처음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부터 하세요. 자, 불규칙 활용은 반대겠죠. 뭐가 활용할 때? 용언이 활용할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용언이 뭐 할 때? 활용할 때 어간과 어미의 기본 형태가 뭐 하지 않는 거? 유지되지 않고 변화하는 친구들. 어간이나 어미나 둘 다 변한다는 얘기야. 자, 형태가 변해도 근데 변했는데 그거를 규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친구들. 다시 형태가 변해도 그것을 규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먼저 아까 이야기했던 앞이랑 비슷해요. 어간이 변화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원래 변하지 않아야 되는 친구들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뭐 시옷 불규칙, 디귿 불규칙, 비읍 불규칙, 르 불규칙, 뭐 우 불규칙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시옷 불규칙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자, 시옷 뒤에 뭐가 왔을 때? 모음이 왔을 때 시옷이 날아가는 거야. 이것도 모음이라는 걸 외운다기보다 얘를 봐. 자, 할게. 자, 이제부터 한 명 시킨다. 내가 말한 용언에 활용해가지고 발음해보세요. 자, 수연아, 짓고, 그치. 봐봐. 지은이 이렇게 갔어. 지어서 이렇게 간다고. 봐봐. 지어라고 쓴다. 뒤에 모음이 왔을 때 뭐가 날아가니? 시옷이 날아간다 이거죠. 그죠? 시옷 탈락이에요. 시옷 탈락. 시옷 불규칙.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있다. 그러니까 그 대를 있다 할 때 있다예요. 자, 그러면 태용아 있다, 있고, 이어지. 봐봐. 이어간다. 그 뜻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얘도 시옷이 날아가는 거야. 뭐라고 해? 이어라고 하는 거죠. 네, 이런 걸 시옷 불규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가 있어요. 자, 지연아 해볼게. 병이 낫다, 낫고, 병이 나사 아니지. 나잖아. 혹은 병이 여기서는 아나 어를 붙이면 되니까 어를 붙이면 되는 거죠. 다고, 니어 할 때. 나은이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날아가는 거야. 근데 옆에는 얘들아 규칙 활용이랑 비교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시옷 뒤에 모음이 오면 무조건 시옷이 탈락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얘들아 벗다 벗고 버은이야? 아니지. 얘는 유지가 된다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규칙 활용이에요. 오케이? 마찬가지야. 시어 아니잖아. 그죠? 이런 친구들이 비교해서 같이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이런 걸 시옷 불규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디귿 불규칙. 디귿 뒤에 모음이 왔을 때 디귿이 뭘로 바뀌냐? 얘네가 리을로 바뀐 애들이야. 리을로 바뀌어. 자, 그럼 볼게. 일부러 내가 한자로 써놨다. 읽을 줄 알아? 수연아,
읽어봐. 그치? 물을 문자잖아. 질문할 때 문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의미가 물었을 때 의미야. 봐봐. 내가 방금 전에 뭐라 그랬니? 물었을 때라 그랬지. 원래 있는 형태. 선생님한테 질문해봐 라고 했을 때 묻다 라고 하지. 묻다, 묻고, 묻으니? 아니지. 물은이야. 봐봐. 이 디귿이 뭘로 변했니? 리을로 변하게 된 거야. 뒤에 어가 왔을 때. 모음이 왔을 때. 그래서 물어야. 근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똑같이 생긴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도 다르게 적용되는 애들이 나오겠지. 봐. 선생님 그러면 묻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묻다, 묻고, 묻으니도 있잖아요. 그건 뭐야? 땅에 묻다. 시체를 묻다 할 때 묻다잖아. 이거는 무덤이야, 무덤. 봐봐. 여기서는 그냥 묻어지, 묻어. 이해돼요? 묻어야. 이렇게 되는 애들이 있다는 거야. 차이가 있죠. 오케이? 다시. 듣다 해볼게요. 자, 지호야, 듣다. 듣다. 듣. 고, 듣, 니, 들, 어지. 봐봐. 듣고, 듣니, 들, 어가 된다. 얘도 마찬가지야. 이 디귿이 뭘로 변해? 리을로 변한다는 얘기야. 들어야, 들어. 자, 그래서 반대로, 뭐, 얻어, 이런 친구는 얼어? 뭐, 얼어 아니잖아. 그치? 얻다, 얻고, 얻으니, 얻어서. 얘는 그대로 간다. 오케이? 이런 애들을 디귿 불규칙이라고 하고요. 비읍 불규칙이 좀 특이해요. 얘는 변하는데 생판 다른 애로 변한다? 자, 비읍 뒤에 모음이 왔을 때 비읍이 반모음, 모음인데 반절짜리 모음, 모음의 온전한 역할을 다 수행할 수 없고 이중 모음을 만들 때 쓰이는 친구들. 이중 모음은 야처럼 발음할 때 혀의 위치나 입술명이 달라지는 친구들. 그래서 반모음의 W 계열은 뭐 오, 오가 있어요. 지금은 오 정도만 알아두세요. 자, 반모음 오로 바뀌는 애들이야. 얘는 형태가 너무 달라져. 봐봐. 돕아가 있어요. 돕다가 있죠. 헬프야. 자, 그러면은 솔빈아 해볼게. 돕다. 돕다. 봐봐. 다곤이요. 돕다, 돕고, 도우니가 되지. 봐봐. 도우니가 된다는 건 얘가 이 도와도 마찬가지인 거야. 우리 뭐라고 쓰니? 일단 써봐. 도와라고 적는다. 근데 얘가 비읍만 단순하게 날아간 게 아니라 도는 그대로 있고 여기 이 비읍이 뭘로 변해? 오로 변한 거야. 자, 변했어. 자, 이렇게 변했어. 변한 다음에 붙은 거야. 이해되니 지금? 자, 봐봐. 도는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있을 것이고 오가 플러스 됐으니까 여기다 치면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도와가 된다고. 이해돼? 다시 더 해볼게. 아름다워가 있어. 자, 수연아. 아름답다. 아름답고 운이지. 봐봐. 운이야. 자연스럽게 하면 돼. 이건 외우는 게 아니야. 자, 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 얘를 바꿔 쓴다. 우어가 되잖아. 그치? 얘가 우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럼 우어가 된 거지. 제 말 이해되시죠? 우랑 어랑 합쳐가지고. 아름다워. 돼? 되죠? 이건 내가 할게. 자, 불에 굽다, 굽고, 구운이 구워서. 그치? 자, 봐봐. 구워야. 얘도 구워야. 얘가 뭘로 바뀌었어? 우로 바뀌었어. 합쳐져가지고 우어가 되는 거야. 구워. 오케이? 자, 그럼 얘도 비교해서 나오겠지. 얘들아, 여기부터는 선생님이 안 쓸게. 너는 알잖아. 잡아, 뽑아. 그대로 간다는 얘기야. 근데 세 번째. 중요한 애들 위주로 할게. 옆에 있는 친구들은 규칙 활용이란 얘기야. 똑같은 굽다인데 얘는 달라. 자, 고기를 굽는 건 굽다, 굽고, 구운이 구워서가 맞아. 근데 할머니 허리가 굽었어. 할머니 허리가 굽다, 굽고, 굽으시니, 굽으심으로. 이렇게 하지. 봐봐. 얘는 원래인 형태 그대로 가. 허리가 그렇게 가야지. 봐봐. 똑같은 형태의 단어여도 뭐가 다를 수 있다? 적용되는 활용 양상이 다를 수 있다. 이 얘기야. 이해돼? 이런 친구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별표. 뒤에 하는 친구들 때문에 그래요. 르 불규칙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앞에 있던 이들은 그래도 너희들이 좀 알아. 몇 개는 아는 친구들인데 여기 있는 애들은 일단 너네가 딱 봤을 때 헷갈리는 친구들이야. 자, 르가 불규칙 된다는 건 르 뒤에 모음이 왔을 때 르가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한다. 리을로 변해요. 봐봐. 리을로 변한 친구들이야. 다시 르 불규칙은 르가 리을로 변하는 규칙이야. 봐봐. 좀 어려워. 봐. 물이 흐르다. 흐르고 흐르니 어를 붙여봐.
흐르어? 자, 그거 더 줄여야지. 흘러 아니야? 물이 흘러간다. 봐봐. 흘러라고 적는다. 그죠? 그 말의 의미는 흐르어에서 이 르라고 하는 친구가 뭘로 변했다는 거야? 리을, 리을로 변했다니까? 그거를 배분한 거야. 봐봐. 흘러. 이해되죠? 리을, 리을. 오케이? 이런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빠르다 해볼게요. 빠르다, 빠르고, 빠르니, 빠라잖아. 그치? 봐봐. 빨라야. 그러면 얘가 뭐가 됐다? 이렇게. 리을, 리을이 됐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별표. 시험 잘 나온 친구는 이 친구예요. 네 번째도 별표. 자, 이르어가 있다. 자, 이르다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두 가지 의미. 하나, 고자질하다. 선생님한테 이른다 할 때 이르다가 있고요. 나는 어디 가겠다. 산 정상에 이르다. 도달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1번 의미예요. 고자질하다의 의미였을 때 선생님한테 이른다, 이르다, 이르고, 이르니, 일러 바친다가 있잖아. 그치? 이른다라는 거 했을 때 봐봐. 일러야. 이렇게 했다고. 그치? 근데 얘는 바로 옆에 있는 친구랑 비교할게. 자, 미안해. 뒤에 써놨구나. 뒤에 있는 친구랑 이따 비교해줄게. 일단 별표해놔. 자, 그 다음에 누르어가 있어. 자, 프레스야, 프레스. 누르다, 누르다, 누르고, 누르니, 눌러잖아. 자, 버튼을 눌러 할 때. 그럼 마찬가지야. 르가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야. 눌러. 이해돼요? 얘 눌러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반대로 뭐 옆에 흐르다에서 흐르고는 뭐 그대로 가겠지. 치르어 아까 봤던 거 치러였잖아. 이런 애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똑같이 르가 왔지만 적용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 흘고 아니잖아요. 흐르고잖아요. 그 다음에 치르어가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됐어. 그럼 얘들아 칠러야? 칠러가 어디 있어 단어 중에. 치르어 이렇게 그대로 간다고. 르가 와도 뒤에 모음이 와도 100% 적용되는 건 아니란 얘기야. 다시 얘는 르 이야 이러고 쳐야 돼. 르 불규칙이 아니란 얘기야. 르 불규칙이 아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감 불규칙 지금 하고 있어. 계속 내려가면 하나 우 불규칙이 있어. 얘는 쉬워. 왜? 세상에 우리나라에 있는 단어 중에 딱 하나만 적용돼. 얘만 외우면 돼. 자, 우 불규칙은 우가 탈락하는 거예요. 우 쓰시면 돼요. 우 플러스 모음이었을 때 우가 탈락하는 것들. 우가 날아간다? 하나밖에 없어. 자, 엄마가 밥을 차렸어요. 어머니가 밥을 차렸어요. 그랬을 때 일부러 알죠? 너네 부모님도 그러시니? 밥을 차려두시고 일부러 100% 안 차려줬는데 밥 먹자. 땡땡아 밥 먹자. 나가왔어. 밥 차려져 있어? 안 차려져 있지. 숟가락 놔. 이렇게 얘기하잖아. 봐봐. 그때 엄마가 하나 더 시킬 수도 있어. 지호야 밥 퍼?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치? 밥 푸다가 있잖아요. 여기서 원래 푸다야. 밥을 푸다지? 푸다, 푸고, 푸니, 퍼. 잖아. 얘만 그래. 옆에는 반대야. 푸고, 줘, 뭐. 얘는 좀 줄어들겠죠. 이렇게. 아예 우가 탈락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죠. 그죠? 차이가 있다는 거야. 푸고는 그대로 가겠지 얘들아. 그지? 응. 이래? 여기까지가 어간이 바뀌는 친구들이야. 근데 어미, 가야. 어미가 바뀌는 친구들이 있어. 둘 다, 자, 봐봐. 어미가 변화하는데 여불규칙이 있어. 우랑 여는 좀 비슷해. 하나밖에 없어요. 한 단어밖에 적용이 안 돼요. 그냥 그 단어를 외우시면 돼요. 자, 용언, 어간, 하가 있어. 여기만 적용돼야 할. 봐봐. 그때 아가 왔을 때 아가 뭘로 변하냐? 여러 변해. 외우는 게 아니야. 봐봐. 하다, 하고, 하여. 그 일을 하여라고 하지. 봐. 여가 된다고. 마찬가지야. 그 일을 하아서. 아든 얘네들이 아가 다 뭘로 변해? 하가 아니잖아. 하여서잖아. 그치? 하다에 적용돼요. 나머지는 적용 안 돼요. 오케이? 옆엔 그냥 쓰시면 되죠. 자가, 자가서. 오케이? 그냥 아만 없다고 적용되는 게 아니란 얘기야. 하가 왔을 때만 여로 바뀐다는 거. 작여, 작여서 아니잖아. 그지? 여기가 있고. 제가 아까 르 불규칙이 별표 한번 했죠. 러 불규칙이 한 세트예요.
헷갈려요. 헷갈리는데 얘네들을 같이 보셔야 돼요. 자, 봐봐요. 아까 얘들아 선생님 봐. 르 불규칙은 리을이 뭘로 변하는 거야? 리을로 변하는 거지. 얘는 오히려 러 불규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르가 살아있어. 르가 살아있어. 봐봐. 용언어가 똑같이 르는 와. 르는 오는데 뒤에 뭐가 왔을 때? 어가 왔을 때 어가 뭘로 변하냐? 러로 변해. 결과적으로는 르, 러가 다 살아있는 친구들이야. 자, 뭔 얘기인지 볼게요. 푸르어 했어. 산이 참 높고 푸르다 했을 때 푸르다, 푸르고, 푸르니, 풀러야? 이거 아니잖아. 봐봐. 풀러는 옷단추 풀러 할 때 그 풀러잖아. 걔는 푸르러랑 다른 친구죠. 애들이 잘 몰라요. 애초에 이 단어를 안 쓰니까. 자, 푸르러 간다. 뭐 이렇게 쓰거든요. 푸르러가 맞다. 그러면 이 경우에 얘들아 봐봐. 르가 왔을 때, 그 뒤에 어가 왔을 때 얘는 살아있고 뒤에 리을만 따지면 추가해 주는 거야. 리을 한 번 추가해 주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쉽게 기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러 불규칙은 리을 하나, 르 불규칙은 리을 두 개. 이렇게 봐도 돼요. 어쨌든 자, 그래서 노르어 이거 잘 몰라. 별표 한번 할게. 그리고 밑에 이르어랑 누르어도 별표. 자, 노르라타라는 게 있어. 노랗다는 얘기야. 참고로 원래 우리나라 말에서는 특징이 색채어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빨갛다도 뭐 영어에서 그냥 레드야. 근데 우리는 빨갛다, 새빨갛다, 시뻘겋다, 뭐 불구죽죽하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그 색채어 할 때 많이 나오는 게 이런 불규칙이에요. 자, 볼게요. 용언 어간에 노르다가 있어. 노랗단 얘기야. 노르다, 노르고, 노르니, 노르라, 노르러라고 적어요. 그래서 봐봐. 얼굴이 노르였다. 황달처럼 노랗게 떴다 이 얘기야. 그래서 노르러라고 적습니다. 얘만 그래요. 얘만. 봐봐요. 노르러, 르 왔죠? 여기에 르 왔을 때 어 오면 리을이 하나 추가된다고. 그래서 르러야. 르가 살아있고 러 이렇게 된 거야. 리을 하나 추가. 오케이? 얼굴 노르렀다. 얘부터 할게. 그럼 얘도 똑같아. 그 노란 색깔 시리즈는 다 이래요. 누르어가 그나마 너네가 좀 아는 거지. 누렇게 떴다 할 때 그 누렇다야. 자, 누렁이, 강아지 누렁이. 봐봐. 금 색깔이 누르다, 누르고, 누르니, 누르러야. 얘도 누르러야. 색깔 하면 누르러야. 누르러.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 거지. 이해돼? 자, 그럼 아까 내가 비교하라고 한 거야. 르 불규칙이랑. 아까 르 불규칙에서 이르다의 의미가 만약에 선생님한테 고자질 하자였어. 그러면은 얘는 리을이 맞겠지. 근데 여기서 이건 다르지. 이거 잘못 쓴 사람도 있어. 산 정상에 일러보니 기분이 좋다. 틀린 거예요. 산 정상에 이르러 보니 기분이 좋다. 이렇게 하셔야죠. 봐봐요. 얘는 이르다가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얘가 리을만 추가해준 역할을 하는 거야. 이르러가 되는 거야. 다르지? 그러면 똑같은 단어인데 선생님 똑같은 경우인데 다른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근데 애들이 일러까진 괜찮아. 근데 이걸 잘 모른다고. 이거나 아니면 노르나 누르러 잘 몰라.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러하고 르 불규칙은 늘 세트예요. 같이 나오겠죠? 너는 헷갈리라고. 다시 정리할게요. 르 불규칙은 리을. 러 불규칙은 리을 하나 더 추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돼요? 오히려 러 불규칙이 뭐가 살아있다? 르가 살아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뭐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앞에랑 똑같아요. 치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아니다? 러 불규칙이 아니다. 불규칙이. 이거 치르러는 의도를 감은 러가 붙은 경우인데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 있을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할게요.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친구. 자, 별표. 제가 방금 전에 원래 우리나라 말에는 뭐가 많아? 색채를 표현하는 개수가 많다고 했잖아. 색채어가 변화가 많아. 얘가 좀 어려운데 너네들이 알고 있는 사전 상식으로 하시면 돼요. 얘네는 다 바뀌어. 어가 나오고 어미가 다 바뀌는 친구들이야. 봐봐. 용언 어간 플러스 아어 있었을 때 뭐가 탈락하냐? 일단 히읗이 탈락하고 어미가 변화한다고 썼어. 제가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써놨어요. 어미가 변화한다는 걸 두루뭉술 쓸 이유는 뭐겠어? 어떻게 변할지 몰라. 상황마다 달라. 근데 어렵진 않아. 봐봐. 색채어에 보통 많이 나온다 했어. 하얗다, 파랗다 있어. 봐봐. 하얗다, 하얗고, 하예, 하예서. 이렇게 가지. 봐봐. 하얗아서는 줄여서 예, 야인 거 아시죠? 서가 돼. 그죠?
이런 경우에 히읗 날라가죠. 선생님 볼까? 히읗 날라가고 뭔진 모르겠는데 아서 뒤에 있는 친구가 뭐가 합쳐져가지고 얘가 돼버렸어. 어미가 바뀌지. 이런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 이런 친구. 그 다음에 똑같아. 아도 해볼게. 일단 히읗 날라가겠지. 파랗다, 파랗고. 자, 지호 해볼게. 뭐라고 할까? 하늘이. 그렇지. 파래소라고 하잖아. 봐봐. 얘도 뭐가 되는 거야? 로 바뀐 거야. 자기 마음대로. 원래 색 채워가지고 이래요. 근데 반대로 좋아서는 그대로 가면 되지. 그러니까 히읗만 왔다고 신난다. 히읗 뒤에 뭐 왔다고 100% 적용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불규칙이야. 봐봐. 좋아서 얘는 그냥 좋았어. 조예서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불규칙 활용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르 불규칙하고 러 불규칙 구분할 때 일단 르가 있냐 없냐. 르 탈락이 있는 게 오히려 르 불규칙이야. 근데 르 탈락이 오히려 없고 르가 하나만 더 추가되는 것이 러 불규칙이었어. 그죠? 그래서 봐봐. 르 불규칙은 일러, 눌러 이런 친구들. 아예 르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르 탈락이 아니라 러 불규칙 같은 경우에는 르가 오히려 살아있고 리을이 하나 더 추가돼서 러가 됐다고. 오케이? 러가 있어. 러가. 돼요? 이렇게 르러 불규칙이 있다. 잠깐 정리할게요. 여기까지 한 내용이 뭐냐면 저번 주에 했던 단어 내용이 있죠? 단어 내용들 중에서 합성어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용언 있죠? 그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도 둘 다 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대. 근데 규칙적으로 변하면 규칙 활용, 불규칙적으로 변하면 불규칙 활용 이란 얘기를 한 거야. 돼요? 여기까지 내용이고요. 여기는 이제 교과서에 보면 나와 있었을 건데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숙제로 문제 푸는 걸로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메인 내용 중에 하나인 거고요. 원래 저번 주에 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내용이 많아서 제가 지금 한 거고요. 우리 원래 본 진도는 오늘 할 게 문장이 짜임이야. 근데 뭐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몇 개는 내가 앞에서 채우라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채웠죠. 제가 엄청 딥하게는 안 할게요. 왜냐하면 중학교 3학년 때도 마지막으로 시험 범위 내용이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은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번 주까지 딱 끝내면 그 이후에 들어갈 거는 문법 요소예요. 그래서 문법 요소랑 중세 국어랑 뭐 어문 규범 이 정도가 남았는데 이 챕터가 우리가 배웠던 단원의 마지막 챕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우리가 순차적으로 뭘 배웠나? 이건 알겠지? 자,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지연아, 뭐라고 하지? 음운이라고 하지. 음운을 먼저 배웠어요. 자음보음. 그 다음에 저번 주에 했던 거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가 있다. 솔비나 이런 걸 뭐라고 하지? 형태소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 어간어민 앞에서 했으니까 안 물어볼게요. 그 형태소들이 모여서 따지면 이게 되는 거예요. 뜻을 가지면서 실질적인 의미 있으면서 홀로 쓰일 수 있는 친구들 뭐라고 할까요? 대영아? 마지막에 있어요. 단어라고 얘기합니다. 봐봐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배운 거예요. 여기 좀 써놓고 할게. 우리는 앞에서 의문 배웠죠? 그 의문이 조금 더 모여가지고 하나의 의미를 가진 글자들이 되었죠? 그 글자들이 모여가지고 글자 만들어서 단어가 됐죠? 그럼 단어들이 모이면 뭐가 될까? 순차가 되겠지. 봐봐. 순차적으로 배운 거야. 의문, 형태소, 단어, 문장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문장에 대해서 배울 거다. 그러면 문장도 마찬가지로 의문, 형태소, 단어처럼 정확한 정의를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문장은 너희들이 딱 떠올렸을 때 의문, 형태소, 단어에 비해서 어때? 길지. 길다는 건 거기 안에 그만큼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옆에 쓸게요. 문장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의. 얘는 뭔가 내용이 많이 들어가야 돼.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가야 되냐? 내 생각이나 감정을 뭐 할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다시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단위인 거야. 근데 그 표현하는 내용이 너네가 문장을 잘못 써. 어떻게 하냐면 너네 문장 구사를 잘 안 하잖아. 자, 예를 들어서 지연아 왜 늦었어? 라고 했을 때 보통은 뭐뭐 때문에 늦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대부분 너네 대답할 때 어떻게 하냐면 늦잠이요. 늦잠. 잠을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문장 성분으로 답을 한 거죠. 그래서 문장은 그거를 표현할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완결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늦잠하면
막말로 제가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맥락상 알아듣겠지만 늦잠을 너네 어머니가 주무셔가지고 너네 어머니가 못 때려주셔서 늦었다고? 이런 의미일 수도 있잖아. 만약에. 그래서 어쨌든 완결된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완결된 내용을 갖다가 표현하는 무슨 단위? 최소의 단위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문장이라고 해요. 다시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데 완결된 내용이 들어있고 그거의 최소 단위를 문장이라고 한다. 오케이? 근데 우리는 뭘 배울 거냐? 문장의 기본 구조, 그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과 문장의 구조, 종류를 배울 겁니다. 일단 문장은 이런 정의라는 걸 배웠어. 근데 문장은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돼. 어떤 친구가 있어야 되냐? 내가 열심히 가르쳤는데 문장은 일단 제일 간단한 문장 생각해봐. 나는 달린다, 나는 간다, 나는 먹는다. 뭐랑 뭐가 필요할까? 문장의 주체가 되는, 그렇지, 주어랑 그걸 서술해주는 서술어. 자, 주어랑 서술어가 기본이에요. 이 문장의 기본 형태. 얘네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문장이다. 문장이라고 언급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주어 서술어라고 하는 큰 기본 구조 안에 세 가지 틀 안에서 문장은 논다는 얘기예요. 세 가지 틀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해볼게요. 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는 품사입니다. 품사예요. 저번 주에 한 거 다 같이 답할게. 민수의 품사 뭐야? 명사. 따지면 고유명사, 사람 이름이니까. 자, 가는 뭘까? 조사예요. 왜냐하면 명사 친구 조사니까. 자, 붙었어요? 달린다 뭐예요? 품사. 동사지. 자, 그러면 품사 다 얘기했어. 근데 우리는 문장 성분을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잠깐 언급하면 품사는 방금 전에 이야기한 친구들이잖아요. 얘는 성질이야, 성질.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고 했어, 저번 주에. 근데 문장 성분은 뭐냐면 성질이 아니라 문장에서 해주는 역할이야. 역할, 기능.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 여기서 문장 성분을 보는 거야. 민수가 달린다. 아까 문장 기본 요소 두 가지는 주어 서술어라고 했어. 그러면 민수가가 따지면 이 문장 주체 아니야? 얘가 뭐야, 얘들아? 주어야. 달린다가 뭐야? 민수에 대한 설명이잖아. 서술어가 되겠지. 그래서 주어 서술어 기본 구성인 건 똑같은데 서술어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문장의 기본 구조가 나뉘어집니다. 자,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있는 건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사물이나 동물이 될 수도 있어요. 누가 무엇이 이렇게 써요. 밑에도 다 시작은 똑같아요. 누가 무엇이로 시작합니다. 근데 그 뒤에 어떤 것이 오느냐에 대한 차이예요. 달리다는 동사였잖아요. 동사가 온다는 말을 말을 달리해서 어찌하다라고 해요. 이 말은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동사가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어찌하다. 동사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이곳에 오게 되었어? 설명할 거 아니야. 동사로 설명할 거 아니야. 그치? 어찌하다. 그 다음에 여기부터 조금 속도 내볼게요. 고양이가 귀엽다. 주어 서술어겠죠? 자, 근데 여기서 서술어의 종류에 따라 나뉜다라고 했어. 자, 지호야. 귀엽다. 귀엽다 품사 뭐야? 그렇지. 귀여운 상태잖아. 이거는 어떠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는 얘기? 형용사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형용사.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진은 학생이다. 주어죠? 수진에 대한 설명? 서술어죠. 근데 일반적인 친구랑 조금 다르다. 자, 누가 무엇이 왔는데 학생이다에서 원래 학생이다가 얘들아 동사야, 형용사야? 동사야? 자, 학생이다에서 원래 좀 떼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지 않아요? 학생이죠. 다시 물어볼게요. 학생의 품사는 뭐예요? 명사예요. 자, 봐봐. 이거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자, 명사예요. 이따 쓴다. 자, 명사는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주어나 목적어의 역할을 주로 도맡아서 하는 친구들이에요. 주어나 목적어 역할만 해요. 그런데 자, 학생이다라고 했어. 그럼 얘가 해주는 역할은 서술어야. 근데 명사는 목적어나 주어의 역할을 하지 서술어의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서술어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친구가 있어야 되겠지. 자, 봐봐. 얘들아, 채연의 친구가 누구라 그랬지? 지연아? 채연 친구 조사야, 어미야? 조사야. 용언의 친구가 어미고. 자, 채연의 친구는 조사야. 그럼 도와주는 친구가 무슨 형 어미는 아니란 얘기야. 그럼 조사가 붙어야 돼. 조사가 붙을 때는 무슨 격이란 표현을 써요. 무슨 격 조사일까?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서술어의 자격을 부여해주는 조사라고 해서 뭐라고 할까? 그렇지. 서술격 조사가 붙는 거야. 봐봐. 그래서 서술어의 자격을 부여해주는 뭐가 왔을까? 세상 이다밖에 없어요.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어서 얘가 서술어가 아닌데 명사가 서술어의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거 앞에 있는 거 사실 다 알아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됐나요? 어쨌든 이런 문장의 기본 구조, 동사, 형용사, 명사 플러스 이다의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자, 여기부터는 복습이에요. 그러면 이 문장들을 구성하고 있는 문장 성분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느냐 이거죠. 자, 문장 성분의 역할이라고 했는데요. 기억나나요? 자, 문장에서 꼭 필요한 친구들, 있으면 좋은 친구들, 독립적으로 쓰이는 친구들 등등이 있습니다. 자, 모르지 않을 것 같아. 문장에서 중심이 되는 성분 다 같이 뭐라고 할까? 중심? 주인이 되는 거? 주성분. 그리고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부차적으로. 참고로 얘들아, 돼지 삼겹살 있잖아. 삼겹살이 살코기잖아. 맛있는 돼지. 근데 그거 말고 매니아층이 있는 부위가 있어. 돼지 내장들 있지. 막 창자, 대창, 곱창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돼지 부속이라고 불러. 부속은 있으면 좋은 거고 매니아층한테 좋은 거고 없으면 그냥 뭐 살코기 먹으면 되지 이런 거잖아. 있으면 좋은 거야. 봐봐, 부속 성분이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는 친구, 따로 쓰이는 친구, 독립 성분이다 이럽니다. 이해돼요? 자, 그러면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 있어. 엄청 자세하게는 안 할 거야. 자, 서술형 나타내는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라고 했습니다. 수연아, 뭘까? 그렇지, 당연히 주어겠지. 밑에 있는 예시는 너네들이 한번 나중에 해봐. 알 것 같아서 안 할게. 밑줄 쳐져 있는 게 주어야.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 주어를 만들어주는 친구들이 있어. 주어의 자격을 부여해주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을 뭐라고 할까? 주격조사라고 하는 거야. 그럼 주격조사에 태영아, 뭐 있을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이가야. 맞지? 자, 근데 내가 반복해서 설명하는 게 있어. 이런 애들이 있다. 영어를 생각해가지고 선생님 은는이가예요. 은는은 주격조사가 아닙니다. 은는은 보조사예요. 중요하다 이거. 보조사.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보겠지? 보조사가 뭐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저번 주에 내랑 풍조했어. 조사의 종류,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이렇게 있어요. 봐봐. 보조사는 특정한 뜻을 더해주는 친구야. 내가 아무거나 예시 들어볼게. 이 은는은 강조나 화제나 아니면 뭐 대조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 이런 거지. 너네가 만약에 동생이나 뭐 위에 언니, 오빠, 형, 누나가 있어. 그랬을 때 비교를 받아. 이런 거지. 오빠는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이거 기분 나쁘지? 봐봐. 오빠랑 나를 뭐 한 거야? 비교해 준 거야. 있지? 그랬을 때 얘는 단순히 주어의 의미를 더해주는 게 아니라 한정해 주는 거야. 너는 왜 그래? 오케이? 대조해서 나타낼 때. 그래서 얘는 보조사예요. 알아두세요. 나중에 쓸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주체의 움직임의 상태, 성질 따위를 설명하는 말이라고 그랬어. 태영아, 그러면 설명한다고 했으니까 무슨 어지? 서술어가 되는 거야. 이해돼? 내 동생은 씩씩하다. 그치? 그래서 서술격조사 아까 뭐 있다고 했냐면 이다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장에서 동작의 대상이 되는 거야. 동작의 대상이 되는 거 지호야 뭐라고 할까? 대상. 그 동작하는 거의 대상이 되는 거. 목적어. 봐요? 그럼 목적어는 뭐냐? 봐. 여기서 은지가 공을 찼다. 주어지? 항상 문장 분석할 때는 주어 서술어가 1번이에요. 왜냐면 주어 서술어가 문장의 구성이니까. 자, 은지가 주어죠? 은지가 찬 거죠? 근데 동작이 대상이야. 차는 것의 대상. 은지가 차인 거 아니잖아. 공이 차인 거잖아. 그 대상을 우리가 목적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목서. 다시 물어볼게. 목적격 조사는 뭐 있을까? 을을이 있습니다. 자, 내가 지금 여기 쓰는 것들은 너네들이 알아놔야 고등학교 때 안 헷갈리는 친구들이야. 알아놔. 자, 을을이 있고요. 4번. 어렵진 않은데 헷갈려서 틀려요. 자, 불완전한 것을 뭐 해줘서? 보충해서 쓰이는 말이 있습니다. 보충해서 쓰인다? 지연아, 뭐라고 할까? 보충해서 쓰이는 말이야. 내 말 답이 있지? 보어가 있습니다. 보충에 쓰이는 말. 너네가 이런 실수를 한다? 나 보지? 자, 예시. 형은 선생님이 아니다. 해볼게. 주어 어딨니? 형. 밑에 누나는 어린이 되었다. 주어 어딨니? 누나. 자, 형과 누나 됐어요? 그럼 애들이 이런다? 선생님, 는, 보조사 붙어도 주어는 될 수 있어요. 선생님, 뒤에 이 있어요. 얘 주격조사라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럼 얘도 주어야. 주어, 서술어, 서술절. 아닙니다. 자, 보세요. 이가 와도 뒤에 있는 친구를 항상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아니다, 되었다 이런 친구 있어. 보어는 서술어가 오는 게 조건이 정해져 있어. 자, 뭐 앞에 오냐? 서술어 쓴다?
되다 아니다 앞에 와야지만이 보어다.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선생님 봐요. 선생님이 아니다 앞에 왔으니까 얘는 뭐가 될까요? 보어예요. 보어예요. 어른이 되었다? 되다 앞에 왔으니까 얘 보어예요. 그러면 다시 보어를 만들어주는 복격조사도 똑같이 생겼어요. 복격조사도 이가예요. 그럼 어떻게 주격조사랑 구분하나요? 뒤에 서술을 보고 구분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부속성분이 있어. 자, 부속성분 다시 체온을 수식하는 구실을 하는 말이라고 했다. 솔빈아. 그럼 뭐라고 하면 될까? 관형. 그 뒤에가 헷갈리지? 자, 관형 사일까? 관형 어일까? 관형 어예요. 자, 그러면 이게 있어. 선생님, 관형사랑 관형어는 무슨 차이인가요? 그거는 품사의 차이예요. 자, 관형사는 그 성질을 가지고 있어. 얘는 영원히 관형어 역할만 하기로 태어났어. always, 항상. 근데 관형어는요. 다른 친구들, 아까 얘기했던 명사나 용언 같은 친구도 관형어가 될 수 있어. 품사가 관형사가 아닌데도. 자, 뭔 얘기인지 볼게. 일단 볼게. 한이가 새 옷을 입었다. 슈고 가지고 왔어요. 새가 세현 성상 관형사잖아요. 제가 아까 외우라 했죠? 얘네들은 항상 원래 옷이라는 명사, 체온 수식하는 친구들이에요. 관형어가 맞아요? 그죠? 이런 애들이야. 어려운 건 조금 있다. 자, 반대로 용어를 수식하는 구실을 하는 말이 있다라고 했어요. 용어를 수식하는 거 그러면 다시 한번 솔빈아 뭐라고 할까? 용어 수식하는 거를 우리가 품사에서 뭐라 그러지? 부사. 근데 얘는 문장 성분이야. 부사.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매우 푸르다? 푸르다. 용어 꾸며주니까 부사오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문장이 다른 성분에 밀접한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 뭐라고 하면 될까? 독립어라고 하면 돼, 얘들아. 어느 정도는 너네가 알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정도 속도로 나갈게. 그러면 옆에 있는 품사는 복습하는 차원에서 제가 따로 채우라고 얘기했어요. 넘어갈게요. 근데 실제 제가 방금 전에 그런 방식을 활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어요. 관형어나 부사어를 구분하는 팁이 있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일단 이거 그냥 읽어봐. 대상을 찾아. 꾸며주는 대상이 뭔지 찾고 그 대상의 품사를 파악하고 문장 성분을 파악하면 나와. 자, 그러면 해볼게. 예시, 새빨간 노을이 진다라고 했을 때 다 같이 찾을게요. 여기서 주어 어디 있어요? 노을이. 봐봐. 했지? 서술어 어디 있어? 진다지. 자, 그럼 질문할게. 얘들아. 자, 새빨간이 남았어. 새빨간이 뭘 꾸며줘? 새빨간 노을이야? 새빨간 진다야? 지호야? 노을이겠지. 자, 그럼 봐봐. 그 다음에 노을 봤어? 노을의 품사 뭐야? 품사 뭐야? 명사지. 명사니까 체온이란 얘기야. 그러면 체온을 꾸며주니까 얘는 뭐란 얘기야? 관형. 여기까지가 중학교 버전이야. 더 할게. 자, 새빨간 노을이 진다 했을 때 다시 물어본다. 새빨간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관형어라 그랬어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나 문장 성분 한 거니까. 자, 수연아. 새빨같아가 원형이잖아? 새빨같아의 원래 품사는 뭐야? 품사 관형사야, 그러면? 그걸 물어보는 거야. 봐, 얘들아. 관형사가 항상 관형어 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관형어에는 관형사가 아닌 친구들도 올 수 있어요. 봐요? 그러면 다시 물어본다, 얘들아. 새빨같아의 품사 뭐야? 형용사지. 봐봐, 색깔이잖아. 상태잖아. 형용사야? 말을 바꿀게. 자, 형용사니까 형용사, 동사용사 합쳐서 뭐라고 하지? 용언이라 하지. 자, 그러면 새빨같아는 원래는 품사가 형용사야. 용언이야. 선생님, 용언이 근데 어떻게 관형사같이 관형어의 역할을 해요? 안 되죠, 원래는. 근데 도와준 애가 있으면 된다니까? 앞에서 내가 설명한 거 아니야? 자, 용언 친구 조사야, 어미야? 어미지. 어미가 도와주면 돼. 근데 어떤 어미야? 관형사가 아닌 걸 관형사인 것처럼 만들어주는 어미야. 지연아, 관형사가 아닌 걸 관형사인 것처럼 만들어주는 어미니까 무슨 형 어미라고 하면 될까? 관형사가 아닌 걸 관형사인 것처럼 만들어주는 어미야. 뭐라고 하면 돼? 관형사 형 어미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반복이라고. 그래서 이 새빨간에 선생님 새빨같다가 형용사인데 어떻게 관형사의 역할을 해요? 도와준 친구가 있어. 도와준 친구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새빨같아. 같아까지가 어간이잖아. 근데 거기에 니은이 붙어서 관형사형 어미 정확히는 니은이 붙은 거야. 니은이 붙어서 관형사가 아니지만 관형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준 애가 되는 거지. 내 말 이해되니? 응. 이해돼?
이거가 이제 고등 올라갔을 때 기본 개념인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애들이 힘들어한단 말이야. 지금 이해해 놓고 가세요. 알겠죠?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는 뭐 쉬우니까 그냥 할게요. 나는 주어, 했다, 서술어. 시험 공부를 목적어, 열심히.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요. 하다 꾸며주잖아요. 하다의 품사? 동사예요. 동사 용언이죠. 용언 수식하는 거? 당연히 부사어겠죠. 참고로 열심히는 그냥 부사입니다. 되시나요?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장 성분이고요. 뒤에 문장의 종류 있어요. 막 쭉 있는데 머릿속에 이 계열이 먼저 있으셔야 돼가지고 제가 여기 여백에다가 간단하게만 쓰고 내용 채우고 마무리할게요. 뒤에는 후다닥 끝낼게요. 자, 우리는 지금 뭘 배우고 있냐? 문장을 배우고 있다. 근데 문장은 크게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뉘어요. 문장에서 안에 주어 서술어의 관계에 따라서 그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인 걸 한 겹짜리야 따지면 곧 문장이라고 하죠. 이라고 하고요. 그 주어 서술어 관계가 두 번 이상 나오는 걸 겹쳐져 있다 라고 해서 겹문장이라고 하죠. 그렇죠? 혼문장하고 겹문장이 있는데 혼문장은 종류가 없어요. 그냥 따지면 주서의 관계 한 번만 있는 거예요. 근데 겹문장은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이라서 어떻게 묶여져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종류가 더 나뉠 수가 있어요. 겹문장은 그 절이 따지면 절이라고 해요. 주어 서술어를 우리가 따지면 절이라고 하는데 그 절의 관계가 서로 이어져 있어. 뭐라고 하면 돼? 뭐라고 하면 되더라?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면 되고 다른 절이, 한 절이 다른 절을 안고 있어. 허그하는 느낌이 되어 있다고. 그랬을 때는 안은 문장이라 해. 그죠?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 있는데 이어진 문장이 간단하게 쓸게. 절의 관계가 서로 동등한 친구가 있어. 그런 거를 지연아 무슨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지? 동등하게. 동등 그대로가 써?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고요. 서로 간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해서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친구들이 있어. 이런 거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죠. 그죠? 대등하고 종속이 있고요. 아는 문장은 그 안긴 문장의 종류, 절의 종류에 따라가지고 나뉘는 거야. 이건 그냥 쓸게. 명사절, 그 다음에 부사절, 관형절 혹은 관형사절, 관형절, 그 다음에 인용절, 그 다음에 서술절.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초간단하게 쓴 거예요. 맞죠? 이거에 대해서 하겠다. 근데 복습이니까 간단하게 보자. 다시 해볼게요. 우리 이 문장이라고 하는 것의 종류는 두 가지다. 첫 번째,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만약에 한 번인 게 있고 두 번 이상인 게 있어. 첫 번째 거 채울 수 있지. 한 번인 거 태영아 무슨 문장이라고 한다고? 혼문장. 두 번 이상인 거 얘들아 뭐라고 한다고? 겹문장이라고 한다고. 이건 뭐 어렵지 않은데 이 겹문장의 종류에서 이어진 문장이 있다는 거야. 서로 대등한 거냐? 종속적인 거냐? 첫 번째, 앞절 뒤절과의 관계가 서로 동등하다. 대등하다는 얘기야. 얘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인 거고요. 그 다음에 앞절 뒤절과의 관계가 서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어요. 밑에 제가 이 라인 아래에 써놨지만 대등과 종속을 구분하는 방법은 그 앞절과 뒤절의 위치를 바꿨을 때 어색하면 종속의 대등이야. 어색하면 종속이야. 어색하지 않으면 대등이야. 봐봐. 산은 높고 물은 맑다 해보면 돼요. 자, 절이라는 건 주어 서술어야. 산은 주어, 높다 서술어, 물 서술어, 물 주어, 맑다 서술어, 주서 주서지. 주어 서술어 관계가 두 번 이상이야. 겹문장이야, 혼문장이야? 겹문장이야. 근데 그 중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 주서 이어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 이어진 문장이야. 근데 이어진 문장이 이 위치를 바꿨을 때 어색하면 종속이라는 얘기야. 바꿔봐. 물은 맑고 산은 높다. 의미 전달에 문제 없지? 그럼 대등이야. 이해돼? 자, 봄이 오면 꽃이 핀다. 주서지. 절이야. 절이 있는데 그걸 위치를 바꿨어. 자, 꽃이 피면 봄이 온다. 물론 문학적인 말인데 잘 생각해봐요.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꽃이 피는 것은 기후가 온난해졌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죠? 선후 관계가 봄이 와야지만 꽃이 피는 거잖아. 꽃이 피면 봄이 오는 게 아니라. 이해되지?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중에서 따지면 대등하고 종속도 종류가 더 있어요. 그대로 쓸게. 대등이야, 대등.
종속적. 얘네들은 솔직히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걸 굉장히 책에 있는 걸 추려서 대표적인 친구들만 놔둔 거예요. 얘는 책이랑 같이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알겠죠? 얘는 넘어갈게요. 아는 문장. 아는 문장 종이 쓰면 되는데 여긴 중요해. 내가 만약에 저랑 수업을 몇 번 들었던 친구들이면 제가 이거를 강조한다는 걸 알 거예요. 저번 주 수업만 들어도 알 거예요. 봐요. 자, 첫 번째, 명사절을 가진 아는 문장이 있어요. 자, 봐봐요. 명사절이라고 했으니까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절, 주어, 서술어라는 얘기예요. 그 절을 가지고 있는 문장이 있어. 봐봐, 얘는 바로 볼게. 우리는 네가 합격하기를 빌겠다. 이런 식이야. 우리는 주어, 빌겠다, 서술어지. 다시 한번 할게. 네가 합격하기. 나는 가로로 묶으라고 얘기해. 안개 문장을 묶어. 자, 합격하기를 빌겠다. 그러면 따지면 주어, 서술어. 이가 앞에 왔으니까 얘도 주어지. 합격하다 원래 서술어 아니야? 내 말 이해되니? 봐봐. 우리는 빌겠다 라는 큰 주어 서술어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안에 네가 합격하다라고 하는 문장이 하나 더 있는 거라고. 주어 서술어가 더 있어. 이런 걸 우리가 주어 서술어라고 했으니까 절이라고 해. 근데 이 절이라고 하는 친구의 역할이 을를 앞에 왔잖아. 을은 아까 무슨 격 두사였지? 목적격 두사지. 그럼 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거야. 원래 내가 아까 그러지 않았어? 명사는 주로 주어나 목적어의 역할을 해 라고 했잖아. 봐봐. 명사절은 주어나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얘가 명사가 아닌데 주어 서술어인데 어떻게 명사같이 될 수 있느냐. 명사가 아닌 걸 명사처럼 만들어주는 거야. 다시 명사가 아닌 걸 명사처럼 만들어주는 거야. 뭐가 있기 때문에? 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생각해봐. 명사이지 않은 걸 주어 서술어인 거야. 따지면 얘는 저기 동사인 거야. 얘는 여기 앞에 있는 부분만 명사겠죠. 이 명사가 아닌 친구들을 갖다가 명사인 것처럼 만들어주는 거야. 얘네들의 이름은 뭘까 그러면? 무슨 형 어미라고 하면 될까? 명사형 어미라고 하면 되는 거야. 이해돼? 다시. 자, 명사형 어미. 외워야 돼? 난 외우라 그랬다? 저번 주에도 시켰지. 내가 어미 설명하면서. 전성 어미 얘기할 때 얘기했어. 자, 뭐 있을까? 미음, 기. 오케이? 이 친구들이 명사형 어미야. 외워줘야 돼. 얘는 외워야 돼. 봐봐. 미음, 기라고 하는 무슨 절?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야. 다시 볼게, 얘들아. 얘들아, 합격하다의 품사 뭐라고 했지? 동사잖아. 동사는 용언이야. 용언 친구 누구? 어미. 자,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명사형 어미가 붙어서 명사인 것처럼 될 수 있는 거야. 이해돼? 다시. 이런 친구들이 명사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앞에서 한 거죠. 관용절을 아는 문장이 있어. 자, 얘는 관용사형 어미가 붙으면 돼. 일단 예시 볼게요. 자, 지호야. 여기서 크게 봤을 때 주어 어디 있어? 이것은 거기에 호응하는 서술은 어디 있어? 이게 책이야. 근데 어떤 책이야? 내가 읽던, 내가 주어지. 읽다 서술어지. 이렇게 묶어. 그럼 얘가 관용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럼 다시 무슨 말이냐? 어떤 책이야? 내가 읽던 책이지. 책이지. 책 꾸며주지. 명사잖아. 체험이잖아. 체험 수식하는 거니까 태용아, 얘는 관용절이 되는 거야. 그치? 관용절이 되는데 내가 읽던 선생님 읽다 다시 물어본다. 읽다의 품사 뭐야, 지연아? 동사지. 용언이지. 선생님 용언이 어떻게 관용어 역할을 해요? 즉 관용절을 어떻게 만들어요? 도와주는 친구가 있겠지. 봐봐. 용언 친구 누구? 어미. 무슨 어미? 얘도 관용사형 어미야. 아빠 했잖아. 은는 리을전이 관용사형 어미예요. 그래서 관용사형 어미가 붙어서 관용절이 된 거야. 다시. 관용사형 어미가 있어. 뭐 있냐면 자, 원래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쓰는 게 풀이긴 해요. 은이라고 제가 흔히 얘기하지만 의가 붙을 수도 있고 니은만 띨렁 올 수도 있어요. 은, 는, 리을, 던. 은, 는, 리을, 던. 이런 친구들이 관용사형 어미예요. 관용사형 어미는 제가 여기 중에서 굳이 1순위로 외워야 될 거 찾는다면 관용사형 어미예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게 나왔을 때 당연히 관용절이 되겠죠. 그런 애가 당연히 관용어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해되세요? 나 오늘 사실 이 관용사가 아닌 친구가 관용어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관용사형 어미 덕분에 한다
라는 것만 캐치하고 가셔도 오늘 수업은 얼추 얻어 가신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사절을 가진 않은 문장이 있어요. 얘는 부사형 어미가 들어가겠지, 얘들아. 바로 해볼게. 그들은 주어 노래했다. 서술어. 그들이 어떻게 했어? 목이 쉬도록 노래했어. 목이 쉬다. 주어 서술어지. 근데 어떻게 노래한 거야? 목이 쉬도록. 용언 꾸며줬잖아. 용언이지? 부사의 역할을 하겠지. 근데 얘가 부사는 아니잖아. 쉬다는 용언인데? 동사인데? 그럼 누가 돌아와줬겠니? 여기서는 말을 좀 바꿔야지. 부사형 어미가 도와줬겠지. 부사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다시. 그래서 얘는 무슨 형 어미? 부사형 어미가 되는 거야. 그럼 부사형 어미가 뭐 있냐? 원래 중학교 버전에서는 2까지 들어가요. 고등학교 버전에서는 2를 빼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는 빼고 다른 걸로 대체해서 써볼게요. 아서 혹은 어서. 아서나 어서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뿐 같은 내용이에요. 아서 어서 혹은 개, 뭐뭐 도록이 붙을 수가 있어요. 다시 아서 어서 뭐뭐 개, 뭐뭐 도록 이런 친구들이 있어. 오케이? 그런 애들이 부사형 어미. 부사절이 되겠죠. 나머지는 뭐 어렵진 않아요. 서술절은 서술절이라고 하는 얘의 특수한 형태만 보시면 돼요. 서술절을 가진 않은 문장은요. 다른 애들이랑 달라요. 절 자체가 서술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술어가 하나 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절 전체가 서술어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런 서술절을 아는 문장은 이것만 보시면 돼요. 외우라겠죠. 형태가 정해져 있어. 주주서. 다시. 주어, 서술어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서술절의 형태.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마지막. 자, 인용절이 있어요. 인용절이야 뭐 어렵진 않죠. 다른 사람의 말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인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인용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줄게요. 인용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 인용절을 아는 문장이 있는데 이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친구는 날씨가 좋다고 말했다가 아니라 라고 말했다 했습니다. 따옴표 들어가 있고요. 뒤에 오는 친구가 라고였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가져온 거잖아. 그치. 직접 인용이라고 하고요. 다른 사람의 말을 좀 바꿔서 내 말을 바꿔서 따옴표 없이 뒤에 고 붙었어요. 라고 대신에 고가 붙었다고요. 그랬을 때 간접. 직접 인용, 간접 인용 그 차이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문장의 짜임은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오늘부로 이제 단어 그리고 문장 파트까지 마무리를 했어요. 여기는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지금도 되게 간략한 버전으로 한 건데요. 여기까지 내용이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이랑 같은 거니까 이번 숙제는 책에 있는 것까지 문장 파트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제가 좀 늦게 끝냈어요. 예상했어요. 문법 할 때는 제가 말이 길어져가지고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20분 동안 암기만 하고 그러고 갈게요. 오늘 저랑 배운 거는 프린트 보시면서 암기만 하시고요. 쓰실 때는 프린트에 있는 내용도 암기해서 쓰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요?